여러분, 혹시 매일 이용하는 지하철역, 특히 땅속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역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돌아가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 아주 깊은 지하철역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그 숨겨진 시스템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거대한 지하 세계를 탐험할지 한번 볼까요? 먼저, 왜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지, 그 도전 과제부터 시작해서요. 역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새로운 관점을 살펴보고 그 다음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안전의 세 가지 기동은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 지하 세계가 어떻게 지상의 도시와 연결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미래 도시를 만드는 엔지니어의 역할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심층 도시의 과제입니다. 도시가 점점 터지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땅 아래로, 그것도 아주 깊은 곳으로 공간을 확장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요, 그냥 땅 위에서 건물 짓는 거랑 땅속 수십 미터 아래의 공간을 만드는 건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안전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이죠. 한국의 GTX-A 노선 같은 새로운 역들은 깊이가 무려 40m에 달한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아파트 15층 높이를 그대로 땅속으로 파고 들어간 거랑 똑같거든요. 이 깊이를 상상해보면 문제의 규모가 확 와닿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깊고 복잡한 공간을 대체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단순히 콘크리트를 더 두껍게 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죠. 이 문제를 풀려면 지하철역을 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역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관점으로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대심도 역사는 구조물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호, 전력, 통신, 재난 방지 시스템 같은 수많은 요소들이 아주 촘촘하게 얽혀서 완벽하게 통합된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하나의 통합 안정 플랫폼이라는 뜻입니다. 신호등 하나부터 저 거대한 환기 시스템까지 모든 부품들이 마치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지능적으로 함께 움직이도록 설계됐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한 시스템 어떻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몸에 한번 비유해 볼게요. 아주 쉽습니다. 역에 뇌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역을 그대로 복제한 디지털 복제품이 있고 또 이 모든 걸 연결하는 신경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안전의 뇌라고 불리는 램스입니다. 앞으로 어떤 위험이 닥칠지 예측하고 고장이 나기 전에 미리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램즈라는 게요, 단순히 신뢰성, 가용성 이런 단어들의 나열이 아니에요. 이건 철학에 가깝습니다. 문제가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관리해서 아예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아주 적극적인 안전관리 방식인 거죠. 자, 이 램스 안전순환 구조를 한번 보세요. 되게 체계적이죠? 먼저 어떤 위험이 있을지 썩 다 찾아내고 어떤 고장이 날 수 있는지 분석한 다음에 각각의 위험에 맞춰서 안전등급, 즉 SIL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비상요도등 같은 건 SIL 2등급 정도면 될 수 있지만 우리 목숨하고 바로 연결되는 스크랜두아 있잖아요. 이건 무조건 최고 등급인 SIL 4를 받아야 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에 등급을 매겨서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디지털 트윈 빔입니다. 말 그대로 역 전체를 가상 공간에 똑같이 복제해 놓은 디지털 쌍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BM이 그냥 3D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이건 그 이상이에요. 살아있는 데이터 덩어리죠. 이걸로 건설 과정을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문제점을 찾을 수도 있고 운영 중에는 실시간 데이터를 넣어서 유지보수 계획을 짜고 심지어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어디로 대피해야 가장 안전한지 그런 것까지 계상해내는 아주 역동적인 도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끊어지지 않는 신경계라고 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죠. 뇌가 내린 명령을 역 구석구석까지 순식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통신망의 핵심을 한번 보세요.
철도 전용 무선 통신인 LTE-R과 초고속 유선망을 합쳐서 모든 신호랑 CCTV를 하나로 묶어서 제어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건 이중화 구조예요. 통신망이 고리처럼 두 개로 되어 있어서 한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50ms, 그러니까 눈 한 번 깜빡하는 시간보다 더 빨리 다른 쪽으로 통신이 복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어권을 놓칠 일이 아예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통신이 끊어지면 무조건 가장 안전한 상태로 멈춘다는 fail-safe 원칙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역 내부 시스템, 그러니까 뇌, 디지털 복제품, 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똑똑한 지하 시스템이 지상의 도시랑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여기 그냥 평평한 공간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여러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드나드는 지상층은 버스 환승센터나 상업시설이 있는 공공 허브고요. 거기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기차를 타는 승강장층이 나오죠. 근데 사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이 모든 걸 움직이는 전력, 서버, 환기시설 같은 진짜 심장부가 숨어 있는 겁니다. 지상은 도시, 지하는 시스템이다. 와, 이 말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역의 안전과 운영의 범위가 그냥 지하 역사 건물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역이 영향을 미치는 도시 공간 전체, 그러니까 역 주변의 버스 정류장, 광장, 연결된 건물까지 전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죠. 결국 이런 통합을 통해서 역은 그냥 교통수단을 타는 곳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스마트 허브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GTX-A나 런던의 크로스레일 같은 프로젝트들이 바로 이런 개념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결론 하나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미래 도시를 만드는 엔지니어의 역할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변화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표가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예전에는 안전, 램스, 비용, LCC, 설계, 빔, 이를 다 따로따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계 첫 단계부터 운영이 끝나는 날까지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덩어리처럼 맞물려서 함께 관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역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엔지니어는 그냥 건물을 짓는 건설자가 아니라 시스템적 사고와 디지털 트윈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도시 전체의 안전 논리를 짜는 시스템 설계자가 되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깊은 지하 공간은 어둠과 위험의 장소가 아니라 통합의 무대다. 단순히 어둡고 위험한 땅속이 아니라 온갖 첨단 기술이 만나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멋진 무대라고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다음에 아주 깊은 지하철 승강장에 서게 되시면 눈앞에 보이는 게 그냥 역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시를 움직이는 거대한 뇌가 작동하는 모습이 보일까요? 우리가 매일 지나는 공간을 좀 더 새롭고 깊이 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